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ESPN이 선정한 올 시즌 떡상한 선수, 떡락한 선수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할 선수가 많기 때문에 빠르고 스피디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칼 앤서니 타운스입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는 뉴욕 이적 이후에 닉스가 바라는 그 이상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반면 칼 앤서니 타운스를 내보낸 미네소타는 빈자리를 절감하며 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미네소타의 지난 시즌 순위는 서부 컨퍼런스 3위였는데 자, 올 시즌은 현재 8위에 그쳐 있고요. 자, 지난 시즌까지 미네소타에서 9시즌을 뛰었습니다. 평균 34분 뛰면서 22.9득점, 리바운드 10.8개, 평균 더블 시즌, 그리고 필드골이 52%, 3점이 40%에 육박하는 리그 최고의 슈팅 빅맨이었죠. 자, 그런데 올 시즌 이적하고 나서 이 수치가 더 올랐습니다. 야, 25.3득점에 13.9 리바운드면 패트릭 유잉의 최전성기보다도 더 낫습니다. 네, 필드골 55.2%, 빅맨인데 3점이 무려 45%입니다. 자, 이걸 ESPN이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ESPN이 현재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임원, 그 다음에 스카우트들, 이 의견을 전부 다 종합했는데 칼 앤서니 타운스가 떡상 선수로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진짜 맹활약이죠. 네, 일단 55.2% 자체가 커리어 하이고요. 그 덕분에 뉴욕 닉스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3위입니다. 탐 티보더 감독이 이끄는 팀인데 수비가 아니라 공격에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 뉴욕 닉스와 칼 앤서니 타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케이드 커닝햄입니다. 자, 커닝햄은 지난 시즌 5년 269밀의 맥스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강이 부상도 있었고 잔부상이 좀 있다 보니까 커닝햄한테 270밀? 자, 이런 시선도 있었어요. 자,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는 아예 최하위였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 현재 동부 컨퍼런스 8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닝햄의 개인 기록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점, 야투 효율, 평균 득점 24.2득점, 어시스트 무려 9.5개고요. 리그가 개막한 이후로 계속해서 어시스트 부문 탑5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6.7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루카 돈치치, 혹은 제임스 하든 유의 선수라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볼 핸들링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에 걸맞은 그런 볼륨을 내는 선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책이 많긴 해요. 4.4개. 그리고 급격히 또 턴오버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커닝햄은 또 젊은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닝햄은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빅터 웬반야마입니다. 신인들이 또 흔히 겪는, 젊은 선수들이 흔히 겪는 이 소포머 징크스와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슈팅, 클러치 지배력, 루키 시즌에 비해서 전부 다 장족의 발전입니다. 리바운드 개수뿐만 아니라 평균 25점을 넣는 선수가 됐고요. 어시스트는 소폭 하락했지만 필드골과 3점의 효율은 갈 길은 멉니다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평균 블락, 웬반야마가 수비에도 똑같이 힘을 쏟는 선수잖아요. 평균 블락이 무려 4개. 저는 평균 블락 4개를 현대농구에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9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도 평균 블락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3점을 잘 던지지 않았고 인사이드, 포스트업, 2점 농구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손가락 끝에 걸리는 횟수도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픽앤롤 홍수 시대고 3점을 던지는 시대에 블락이 4개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웬반야마가 하는 플레이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웬반야마가 만약에 플레이오프로 팀을 이끈다면 MVP 투표에서도 굉장히 또 유리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웬반야마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수는 다이슨 데니얼스입니다. 지난 2시즌 동안 뉴올리언스에서 벤치 멤버였죠. 그리고 큰 폭의 성장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애틀란타로 이적했죠. 디존테 머레이 딜의 굉장히 주요한 선수로 펠리컨스에서 애틀란타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적과 동시에 주전으로 도약했고요. 곧바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록을 읊기 전에 디플렉션 1위예요. 그런데 2위인 디에런 팍스보다 디플렉션이 무려 90개가 더 많습니다. 엄청난 거죠. 말 그대로 디플렉션은 굴절을 만들어내는 플레이인데 그만큼 패싱 레인을 끊는 능력이 아주 빼어나다는 겁니다. 자, 펠리컨스에서 보냈던 2시즌 120경기, 그리고 평균 출전 시간 20분, 4.8득점, 2.7어시, 3.8 리바운드. 외곽 슛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픽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자, 애틀란타로 이적해서 33.1분 뛰면서 평균 2자리 득점, 그 다음에 어시스트 개수도 늘었고요. 필드골 45.3%, 3점은 아직까지는 개선이 필요하긴 해요. 31.8%니까. 그런데 가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블락이 하나에 육박하고 스틸이 무려
3.1개입니다. 이거 사실 평균 4블락을 보기도 어렵지만 평균 스틸이 3개 때는 진짜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이슨 데니얼스가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론저볼입니다. 론저볼은 의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무릎 부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코트 바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빠졌던 그 기간과 거의 비슷해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최전성기 2년 반을 못 뛴다?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론저볼은 아주 건강하게 복귀했습니다. 당연히 숫자만 보면 부상 전보다 더 떨어져 있죠. 큰 부상에서 회복해서 첫 시즌을 뛰고 있고 출전 시간 제한도 걸려 있고 또 본인의 신체 능력도 많이 감퇴했습니다만 론저볼이 코트에 있을 때 시카고는 100포제션당 무려 10점을 더 넣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인 거죠. 물론 론저볼 혼자서 이런 기록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만큼 론저볼이 나머지 4명의 시카고 불스 선수들과 잘 어우러지고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부상 전 2021-22 시즌 35경기 평균 13득점, 리바운드 워낙 잘 잡는 선수였고요. 3점도 무려 42.3%였는데 복귀 후 올 시즌 19경기 출전 시간은 20분이 안 됩니다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부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재다능하죠. 득점력은 확 떨어졌지만 리바운드, 어시스트, 그 다음에 또 보조 플레이메이킹, 스팟업 슈팅 전부 다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필드골 3점 물론 낙제점이죠. 하지만 큰 부상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19.4분 뛰면서 1.6 스틸 이거는 론저볼이 그만큼 천부적인 게임 감각이 있다는 거죠. 20분도 안 뛰는데 1.6 스틸 상대 패싱 레인을 파악하고 또 굉장히 눈치 빠른 수비를 했다는 거죠. 론저볼도 ESPN의 이름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과 노만 파웰을 세트로 묶었네요. 자, 폴 조지는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고 카와이 레너드는 인저리 프론이죠. 침체될 수 있었던 클리퍼스의 분위기, 특히나 또 새로운 홈구장을 개장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투이돔을 제임스 하든과 노만 파웰 콤비가 매 경기 뜨겁게 달구고 있죠. 하든은 여전히 높은 클래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필드골은 전성기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3점도 33.9%니까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낙 하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여전히 평균 21.4득점, 어시스트 8개, 리바운드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노쇠했지만 엄청난 노쇠화 단계를 걱정할 만큼 제임스 하든은 실력이 죽지 않았고요. 야, 노만 파웰이 진짜 대단합니다. 노만 파웰이 팀 내 득점 1위예요. 이거는 시즌 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제임스 하든일 거라 생각을 했지. 노만 파웰은 주바치보다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3옵션이긴 한데 이런 의견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올 시즌 30경기 뛰면서 33분 23.7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리바운드는 원래 볼륨 자체가 20대 때도 굉장히 높았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토론토 랩터스 시절에도. 하지만 야투 효율 보세요, 여러분. 필드골이 47.8%, 3점이 43.7%. 엄청나게 높습니다. 고효율로 때려봤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과 궁합이 좋은 거죠. 하든은 득점원이기도 하지만 또 플레이메이커, 퍼실리테이터고 무조건 노만 파웰은 득점을 먼저 노립니다. 피니셔죠. 득점원입니다. 스코어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의 조합이 대단히 잘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 존슨입니다. 표정이 약간 내가 고자라니 약간 그런 표정이긴 한데 트레이드 시장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쵸? 이제는 한 3주 남았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핵심 선수로 급부상했어요. 왜냐? 일단 브루클린 네츠가 캠 존슨을 팔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또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 있고 왜냐? 캠 존슨이 그만큼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죠. 자, 지금은 부상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록을 보시면 평균 20득점을 넣는 선수로 급부상했고요. 또 빅 윙입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리바운드를 잘 잡는 편은 아니지만 범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다가 샤프 슈터죠. 3점이 무려 43.6%, 필드골 50% 육박하고요. 몸값도 저렴합니다. 다음 시즌 20.5밀, 다다음 시즌 22.5밀이니까 지금 연봉이 인플레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캠 존슨 같은 류의 선수를 20밀 언저리에 쓴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몸값은 점점 높아지지만 셀러리캡 비율 자체는 거의 동일하거나 낮아져요. 이거는 뭐다? 팀 친화적인 계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캠 존슨에 대한 가치, 가격이 날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떡상했죠. 자, 반면 떡락한 선수도 있습니다. 일단 폴 조지, 조엘 엠비드 빼놓을 수 없죠. 일단 폴 조지와 조엘 엠비드의 시너지 효과는 아직까지 기대 이하입니다. 일단 조엘 엠비드는 부상이 너무 많아요. 13경기
밖에 뛰지를 못했고, 그리고 무릎 과신전을 2차례 입은 폴 조지도 현재까지는 야투 효율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필드골이 41.7%니까 갈 길이 멀죠.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아직까지도 또 5할 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후반기가 더 기대되는 필라델피아긴 하지만 두 선수가 뭐 이 정도 효율, 이 정도 출석률이라면 필라델피아가 해봤자 뭐 1라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깼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타이리스 맥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카일 쿠즈마입니다. 카일 쿠즈마 지난 시즌 트레이드 시장 마감 직전에 트레이드가 될 뻔했죠. 댈러스로 갈 뻔했는데 쿠즈마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댈러스는 PJ 워싱턴과 데니얼 개포드를 데려왔고 쿠즈마는 잔류하게 됐는데 한 시즌 내내, 이번 시즌 내내 야투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만에 지금 가치가 하락했죠. 자, 카일 쿠즈마의 커리어 평균을 보시면 리바운드도 꽤나 잘 잡고 3점 효율은 떨어지지만 필드골도 뭐 45% 언저리였어요. 자, 하지만 올 시즌 3점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25.9%에 그쳐 있고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치 전부 다 하락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싱턴 위저즈가 카일 쿠즈마를 팔기가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팔 거였으면 지난 시즌에 팔았어야 됐는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에셋을 뜯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자, 한 스카우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쿠즈마가 지금 부상을 달고 있는 거는 알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이 쿠즈마의 경력을 통틀어서 가장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 한마디가 현재 쿠즈마의 상태를 저는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트네요. 바로 테리 로지어와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입니다. 저는 이제 이 목록에서 하케즈 주니어를 빼고 지미 버틀러를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두 명. 우선은 테리 로지어. 마이애미가 그동안 선수 영입에 있어서 변죽을 굉장히 많이 울렸죠. 예, 영입할 거야. 관심 있어.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 했고 실제로 이뤄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지어를 미드 시즌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는데 1라운드 픽과 카일 라우리를 내보내는 대가로 데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부진하죠. 필드골 보시면 40 안 되고요. 3점 30 안 됩니다. 게임 조립 능력,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원래부터 평균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득점형 가드인데 결국 이게 마이애미의 시스템과는 맞지 않는 거죠. 마이애미는 시스템을 돌리는 팀이잖아요. 로지어는 그렇게 피크가 뛰어나지도 않고 또 동료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오펜스에는 능하지 않다 보니까 애초에 테리 로지어는 마이애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선수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주전 자리도 또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전형적인 소포머 징크스, 2년차 징크스죠. 자, 올 시즌 출전 시간도 줄었고 평균 한 자리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를 열심히 걷어내지만 지난 시즌도 3점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 시즌 3점이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28%가 안 돼요. 예, 그러면서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다행히 이 두 명 전부 다 버틀러가 아웃된 이후로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도 늘어나고 내가 오펜스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스카우트가 이야기를 했듯이 2년차 슬럼프일 수도 있고 또 신인 시절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지만 일단은 작년에 했던 그런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뒤처져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지미 버틀러 역할까지 해내면서 공백을 잘 메우고 있기 때문에 로지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케즈 주니어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스콧 앤더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스콧 앤더슨 2023년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지명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단장이 완전 꽂혀서 핸더슨을 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버스트로 가는 분위기예요. 전반적인 수치가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외곽은 효율이 낮은데 지금 외곽 슛 성공률은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잦은 실책은 그대로입니다. 스콧 앤더슨 실책하는 거 보면 진짜 정신머리 없는 농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스 빌럽스 감독도 얘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출전 시간도 줄어들었어. 주전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앰퍼니 사이먼스가 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사이먼스, 쉐이든 샤프로 가야 되니까. 결국 핸더슨은 3순위 지명자인데 아직도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 제자리 걸음 아니면 하락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결국 포틀랜드의 미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3순위 출신인데 연장계약 제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스콧 앤더슨이 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핀란드가 낳은 아주 훌륭한 농구 선수 라우리 마카넨인데요. 자, 지난 두 시즌 동안에 MIP 기량 발전상도 받았죠. 올스타에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여름에 각종 루머를 뒤로하고 유타 재즈와 아주 큰 대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트레이드가 될 일이 없죠. 트레이드 불가인 선수인데 하지만
연장 계약 직후에 곧바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팀도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유타 재즈도 물론 최근 들어서 존 콜린스 빠져있고 조던 클락슨 빠져있고 대신에 아이자이아 콜리어, 그 다음에 브라이언 센서버 이런 젊은 선수들을 또 조니 주지앙 이런 선수들을 집어넣고는 있긴 하지만 방향성이 정말 별로입니다. 유타 재즈는.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죠. 자, 31경기 31.7분 뛰면서 20.1득점, 20점은 넘기고 있습니다만 야투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리바운드 6.1개, 그리고 어시스트 1.9개. 그런데 결국에는 라우리 마카넨은 빅 포워드 자원이잖아요. 빅 자원이에요. 그다음 빅 윙 자원인데 필드골이 43%가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일단 낙제점이죠. 사실 라우리 마카넨이 신장이랑 운동 능력에 비해서 필드골 성공률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통산이 45.7%니까. 그런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6.2%나 하락했고요. 3점도 지난 두 시즌 동안에 39%대였는데 올 시즌 3점이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물론 라우리 마카넨만 사실 신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타 재즈의 포인트 가드 포지션은 30개 팀 가운데 가장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패스나 훌륭한 시스템 속에서 뛸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마카넨은 1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 계약을 받은 직후 시즌이라면 지금보다는 더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득점, 또 리바운드, 야투 효율이 떨어졌고, 한 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팀이 부진하기 때문에 라우리 마카넨의 동기부여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다라고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거든요. 자, 라우리 마카넨이 후반기에는 또 반등할 수 있을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떡상 떡락한 15명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혹시나 ESPN이나 제가 빼먹은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월이 또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데 함께 또 농구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